네, 시작할까요?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애자일 방법론에서 XP, 스크럼, 그리고 린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더 최신의 애자일보다 또 핫한 데브옵스라는 게 또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디벨롭먼트하고 오퍼레이션, 개발하고 운영이 합성하다. 네, 그래서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개발자하고 비개발자 사이의 대화, 협동, 통합을 강조하고 장벽을 허물고 상호 이해를 추구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운영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생산하려는 조직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빠른 변화나 배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제품과 서비스의 빠른 변화 및 배포에 초점을 둔다. 애자일하고 맥락은 같아요, 그죠? 애자일도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일단 뭐 2009년도에 벨기에 데브옵스 데이 행사라는 게 열렸고 거기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13년에는 이제 IT 5대 트렌드에 선정이 됐고 이제 사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넷플릭스나 플리커 뭐 이런데. 네. 그래서 디벨롭먼트 플러스 옵스해서 오퍼레이션 개발과 운영을 하나로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개발과 운영을 하나로 하자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SI, SM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 조직 따로, 그 다음에 개발 조직이, 예를 들어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개발 조직이 내부에 아예 상주해서 정기적으로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있다가 없는 이런 상시 업무가 아닌 이런 업무를 위해서 발주처가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SI 개발은 아웃소싱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SM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직접 유지보수 개발자를 두는 게 아니라 SI 개발을 했던 업체가 뒤에 안정화하고 유지보수까지 맡아서 남아요. 그래서 이제 SM 쪽을 또 아웃소싱에 의존을 해요. 다만 이제 발주처의 담당자들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역할로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현업과 이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 국내 환경에서 개발하고 운영을 왜 합해야 되지? 라고 물으면 그거 왜 하지?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히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예요? 넷플릭스, 플리커, 포토피디아 뭐 이런 데가 혹시 들어보신 거는 넷플릭스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플리커도 다 들어보셨을 거고 포토피디아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신생 벤처죠. 신생 벤처. 그렇죠? 신성 벤처들이 이런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생이 아닌 오래된 또 거대한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한다 만다? 불명확한 거예요, 지금. 했으면은 더 큰 사례들을 여기다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BM이 했어. 그러면 당연히 IBM을 썼겠죠. 또는 애플이 했어. 그럼 애플 이름을 쓰지. 뭐, 플리커 이런데, 넷플릭스 이런데 썼겠어요? 안 썼겠죠, 당연히. 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개발의 프로세스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운영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운영 사이클이 돌면서 디플로이가 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오퍼레이션, 운영이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운영 상태를 계속 모니터하는 이제 감시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프로세스하고는 약간 틀리죠. 이쪽을 우리 환경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디플로이, 오퍼레이트, 모니터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로 바꿔보세요. 우리 SM은 주로 뭐 해요? SM이 와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잘 수행되는지 맨날 모니터링해요? 그건 안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와스 그 모니터링 툴 깔아놓고, 네, 거기서 알람 오면은 보는 거고 알람 안 오면 안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운영 환경을 들여다보는 개발자는 잘 없어요. 보통 어디 들여다보고 있어요? 개발 환경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 PC에 개발 환경이 이미 세팅이 돼 있고, 이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PC 보고 있지, 운영 보고 있는 그런 개발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하고 안 맞네. 그죠? 우리는 주로 뭐 하고 있어요? 운영단에서? 변경 요구사항을 접수한다. 그리고 변경 요구사항 접수를 한 다음에 일단은 변경 영향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소요 기간하고 공수를 산정한다. 맞죠? 그렇게 해서 변경 요청한 담당자가 언제까지 해줘 납기를 지정해서 나한테 보냈는데 택도 없어 라고 거기에다가 날짜를 바꿔준다. 그죠? 2주 뒤에 개발해 주세요. 택도 없어 2달 뒤야. 바꿔야지. 그죠? 그러고 나서 리젝트는 하지 않고 접수 딱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건 앞단에서 이미 1차적으로 PL이 판단한 거고. 자, 그래서 오케이 2달 해줘. 야, 2달 너무 길어. 한 달로 해주면 안 될까? 생각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돼요. 그래서 범위가 조정이 되든 일정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뒷단으로 흘려보내죠. 누구한테? 실제 개발한테. 그래서 개발자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작업을. 그러면 이제 하나의 작업이 하나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개로 쪼개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 설계, 코딩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쭉 흘러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인티그레이션 해야죠. 그래서 PL이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현업이 확인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배포 계획 세워야죠. 그래서 운영 환경에 이제 배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배포해서 운영 환경에 접속하도록 보통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포 담당자한테 또 나는 요청을 집어넣는 거죠. 배포해줘. 그래서 배포, 정규 배포일이 있어. 그럼 정규 배포일 중에 언제 해줘? 그러면 배포 담당자는 그 접수 요청을 받은 다음에 야, 테스트하고 이 현업 담당자 확인 다 끝났어? 문제 없는 거지? 이거 배포하고 나서 딴 것도 뻐그러지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배포 경로를 확인하고 나중에 타겟 경로로 소스를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짠 하고 이제 배포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실 운영 환경에서 눌러봐야죠. 그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물론 조회밖에 못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내면 걔가 실제 운영 업무 데이터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이미 테스트 단계에서 다 검증했다고 보고 가서 오류 안 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프로세스예요, 우리는. 근데 보니까 그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왼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브옵스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복귀해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이 우리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막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게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요. 네, 어쨌든 안 맞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주요 SM은 뭘 하고 있다? SM은? SI도 이거 하고 있고 SM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누가 해요? 툴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스 모니터링 툴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애들이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데브옵스야. 그죠? 다 돼 있네, 우리는. 그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빠른 개발과 배포, 이게 이제 개발 쪽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상반된 동기, 안정화 품질은 운영팀의 주요한 포커스예요. 운영팀 입장에서는 장애가 나면 안 돼. 근데 애플리케이션의 장애라는 것은 잘 없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오류가 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장애는 서비스가 안 되는 하드웨어적인 폴트나 소프트웨어적인 폴트가 나서 통신이 안 되거나 이런 거를 장애라고 그러지 애플리케이션은 장애라고 잘 안 불러요. 그냥 특정 기능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변경을 가하면 항상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애는 안 건드리는 게 최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운영 쪽의 입장에서는 자꾸 개발 쪽에서 디플로이를 하려고 자꾸 요청을 하면 운영 입장에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디플로이 했더니 빡 하고 오류 뜨면은 헬프데스크로 엄청나게 전화가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헬프데스크도 개발 사이드가 아니고 운영 사이드예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엄청나게 폭주하고 받고 막 뭐 욕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책임자 어쩔 거야 요즘 뭐 주식이다 그러면은 야 너 때문에 내가 주식 입력했는데 그 순간에 뻑 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갔어. 뭐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줘요? 뭐 해줄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상반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발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개발 요구사항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현업의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이런 거 고쳐줘 또는 이거 반영해줘 또는 이런 기능 만들어줘. 근데 언제까지 돼야 돼? 빨리 계속 빨리 해요.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개발해서 빠르게 이 디플로이를 해달라는 거야.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근데 운영 사이드에서는 뭐예요? 야 디플로이 하면 맨날 장애 나던데 맨날 오류 나던데 전화 빗발치던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너가 빨리 하자고 하는데 나는 절대 빨리 못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입장이 결국에는 이 디벨롭먼트 오퍼레이션, 이 IT 입장이잖아요. 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영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쟤네는 일도 안 하면서 일도 이거 하나 해달라는데 안 해주려고 개기네? 이런 거잖아요, 속된 말로. 자, 그래서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3자의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네? 그러면 다 같이 한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 방법론에서. 다 같이 한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서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갭은 애자일 팀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이제 애자일은 뭐예요? 말만 하세요. XP는 2주 만에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크럼은 한 달 만에 해줄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자일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갭은 해소가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관리나 영업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운영 사이드를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갭은 그러면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릴리즈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여전히 IT 조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소요 시간 비교 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는 이제 트레디셔널 IT 옵스, 그다음에 데브옵스 오리엔티드, 평균 뭐 85.1, 36.3, 뭐 절반도 안 되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디플로이를 해요. 근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에 의해서는 CI를 넘어서 CD까지 고려하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CD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데브옵스에서. 우리가 CI, Continuous Integration. 그러니까 개발하면 바로 통합하고 빌드, 개발하면 바로 통합하고 빌드, 뭘 바꿔서 바로 통합 빌드, 빌드. 각자의 개발자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날 잡아서 한꺼번에 통합하고 빌드하면 뻐그러지니까. 그래서 네 PC에서는 되는데 시스템이 안 되네? 야, 내 PC에서 개발 나는 제대로 했어. 시스템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개발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틀린 거예요? 시스템이 틀린 거예요? 개발자가 틀린 거죠. 지 PC에서 쓰면 되는데 시스템은 안 되잖아. 그러면 개발자는 야, 나는 오류 없어. 내 PC에서는 되잖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I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빌드를 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컨티뉴어스 테스팅. 그래서 CT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컨티뉴어스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이제 자 테스트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배포만 하면 되네. 그죠? 그래서 날 잡아서 어느 날 한꺼번에 빵 하고 프로젝트 끝날 때 기다려서 배포하지 말고 바로바로 배포해. 이제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또는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이제 환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대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다 툴 기반의 자동화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툴 기반의 자동화. 그러면 이거를 막 말하고 싶은 업체들은 누구일까요? 저 자동화 툴 팔아먹는 업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IT 쪽 사이드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운영 환경에다 디플로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할 때마다 계속 오류가 떠서 사용자한테 전화 오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브리데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안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네가 신경 쓰지 말고 툴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툴을 사줘. 그리고 이런 툴이 있으면 개발자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이 툴 가져다가 셋업하세요. 그럼 테스트 끝나면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배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툴은 누가 사야 돼요? 발주처가 사야지. 그럼 발주처의 위에 비즈니스 사이드에 가서 IT 팀에 가서 이거를 셀링을 하려고 그러면 안 사줄 거잖아. 그죠? 자동으로 배포했다고 오류나면 누가 책임져요? IT에서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안 사줄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서 팔아야 돼요? 현업한테 가서 팔아야지, 현업한테. 현업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야, 니네 디플로이 신경 쓰지 마. 테스트까지만 완벽하게 해놔. 그럼 테스트가 문제 없으면 디플로이 언제 해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현업은. 예.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개기지 마. 이 계속된 말로. 예, 디플로이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걸 막 컨트롤 할 거잖아요. 아, 신경 쓰지 마. 테스트에 대해서 책임져. 그것만 되면 알아서 뒤에는 자동으로 할 거야. 그럼 툴 하나 이제 셀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자동화 관련된 기반으로 계속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은 이 툴을 셀링하는 쪽의 솔루션 업체들하고 계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브옵스라는 부분도 이제 지금 자세히 뜯어 이제 보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쭉 이 흐름들 전체를 툴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하세요.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가져오면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는 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제가 가져다가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화 하면 다 이제 솔루션 이야기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지속 배포가 그래서 요게 이제 데브옵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이 이제 장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 부담스러우면 딜리버리가 그러면 앞단에 테스트도 자동화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개발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CD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항상 배포 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변화를 빠르게 자동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각각의 버전을 버튼 하나로 배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는데요. 이런 게 필요하면 솔루션을 사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에 관련된 그 적용 조건은 개발 테스트 환경이 실제 환경과 유사해야 된다. 배포 필드가 빈번하다. 지속적으로 개발 과정 도중에 품질을 검증해야 된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사실은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에는 돈을 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축소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실환경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실환경에 배포를 하면 오류나 장애가 나요. 그렇죠? 이게 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배포하게 만들려면 그럼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환경을 실 운영 환경하고 똑같게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테스트를 한 결과가 운영 환경에서 똑같이 작용을 할 거니까. 맞죠? 그리고 테스트가 완벽해지려면 개발 환경 자체가 또 테스트 환경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개발자가 검증한 것이 실제 통합해도 되고 테스트 환경에서 문제가 없어지게 하려면 이게 다 같아야 돼. 결국에는 뭐예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필요성은 1년에 한 번 배포하면 되는 회사는 절대로 그런 걸 안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업체들은 전부 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일리 커스터머들이 또는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데일리로 맨날 우리 사이트 방문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언가 새로운 상품이 있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나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기존의 서비스가 있으면 다른 경쟁사의 사이트에 가서 그 제품과 막 비교를 해. 이런 것들이 허구날 이 온라인상에서 접점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에브리데이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바꾸고 대응하고 막 이런 일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이런 투자들을 해야 될 동기요인이 충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적용 분야가 대부분 다 이 비즈니스 관련된 사이트들이에요. 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이 변화들 중에서는 기능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은 실제 이 트래픽 증가에 의한 변화도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능이나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올려서 바로바로 필요한 자원들이 어떻게 되게 오토 스케일링 방식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적용을 피해야 할 분야는 치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에브리데이 이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게 대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을 소비자가 방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2년에 한 번 시스템 한 번 배포하고 검증하고 이런 물론 한 번 할 때마다 돈 엄청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거랑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브옵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애자일도 빠르게 움직이지만 개발 사이드에서의 이 빠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쪽의 유저하고 연결될 때까지의 갭은 여전히 아직 있다. 왜? 오퍼레이션을 맡고 있는 사이드에서 딜리버리 또는 디플로이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여전히 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갭까지 다 없애려고 하면은 개발하는 자와 그 다음에 운영을 맡은 자가 같은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갭이 없어져요. 맞죠? 자,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발팀, 운영팀이 나뉘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을 어떻게 한다? 합치면 돼요. 근데 합치면 팀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쪼갠다? 합친 다음에 업무 기능별로 그룹핑해서 쪼갠다. 그러면 개발하고 운영이 같은 팀 안에 들어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서 간의 이 갈등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표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가장 이해 당사자는 사실은 비즈니스 사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업 또는 프로덕트 관리자 역할을 맡은 담당자가 그 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팀 안으로. 아까 XP의 원사이트 커스터머처럼 그 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간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허무는 방법은 뭐예요? 한 명이 다 안다. 또는 한 팀으로 통합한다. 데브옵스의 골자는 사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팀이 너무 커지니 업무 기능별로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한 팀이 소화하도록 합친다예요. 그거 하자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이제 솔루션 패키지 업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CI, CD, CT, CD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솔루션으로 우리 완셋으로 다 제공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사이클 전체를 자동화하세요.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동화된 이런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표준 원칙에 의해서 전체 이 개발과 운영의 품질, 안정성을 향상시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부업스의 이제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지원 툴을 하나 이제 그냥 넣어봤어요. 네, 이거 이제 상용 솔루션 툴입니다. 그 전체를 우리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트를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데브옵스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에자일이나 데브옵스를 여러분의 그 조직 안에 적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자기의 비즈니스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채택하시면 되고요. 최신의 가장 핫하고 좋은 그러한 어떤 트렌드 또는 이 서비스, 이게 에자일이나 데브옵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러한 사례들이 지금 공유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적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져다가 지금 전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또 묶어서 솔루션에 반영을 해서 솔루션 셀링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 패키지 쪽의 트렌드 주도 이런 것들이 저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변해서 전 세계 시장에 그런 것들을 노티스하고 이슈하고 알려주는 그런 첨단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이제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트너 같은 데예요. 가트너도 돈 벌어야 먹고 살죠. 가트너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트너가 한 번씩 엑스포나 심포지움을 열면 거기에 다 와가지고 발표하고 부스 차지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트너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자꾸 띄워주면은 그럼 그게 뭔지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것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내가 홍보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폰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에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게 세상을 또 바꾸거든요. 뭐 과거에는 이제 클라우드 트렌드 때문에 뭐 가트너 쪽에서 엄청나게 클라우드 이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러면 온통 그 가트너 심포지움이나 이런 엑스포가 다 클라우드로 그냥 일세. 이제 요즘은 전부 다 뭐예요? 다 AI.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뒤에는 다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팔려는 그 스폰서가 없으면 가트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트너 IT 10대 전략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 기술사 시험 문제 단골 문제잖아요. 그죠? 가트너가 10대 전략을 계속 발표를 안 해주면 기술사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루뭉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고서 이제 저런 주제들을 쳐다볼 필요가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자일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데브옵스가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한테 저게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판단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